자, 소액으로 가장 큰 수익을 거두는 토지 투자법 영달쌤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행복재테크에서 택지 청약반과 신축 투자반을 진행하고 있는 영달 조진성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크TV 그래도 많이 출연하지 않았어요? 제가 동영상으로 사무장님하고 이렇게 몇 번 엑시터 투어부터 한 4번 정도 출연을 했는데요. 막상 이렇게 라이브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신기하고 이렇게 또 옆에 샤이니님 얘기하는 거 보고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잘할 수 있을까라는 긴장도 되고. 네, 좀 옆에서 응원해 주시니까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소액으로 할 수 있는 토지 투자. 우리 토지 투자라고 하면 사실 되게 어렵고 멀고 크게만 느껴지는데 소액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900만 원으로 1억 번 사례. 900만 원. 네. 이 토지에 대해서 한번 좀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태안 3지구의 토지입니다. 이 태안 3지구는 우측의 동탄 2신도시, 좌측의 화성 비봉지구, 아래 오산 신도시 위에 있는 경기도 바로 수원 옆에 있는 택지개발지구 토지입니다. LH 홈페이지에서 매일 검색하면서 이런 토지를 찾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토지로 분양권처럼 적은 투자금, 레버러지를 이용해서 이익 볼 수 있는 토지가 무엇일까라고 매일 검색을 해서 이 토지가 나온 걸 보고 추첨을 넣어서 당첨이 돼서 팔은 토지입니다. 보통은 토지 투자를 할 때 이 토지를 건축이 가능한지 뭐 이런 걸 다 알아보고 하는데 신도시 위주로 찾아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택지개발지구 토지, 즉 LH나 수자원공사나 기타 공사에서 택지를 수용해서 이사를 보내고 계획도시를 만들어요. 거기에 아파트도 들어오고 상가도 들어오고 학교도 들어오고 기타 기반 시설을 갖추는 게 택지개발지구 신도시의 토지거든요. 그 신도시에 있는 토지들은 아예 처음부터 공고문과 팜플렛에 쉽게 이 땅은 어떻게 하세요라고 모집 공고처럼 다 되어서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 택지개발지구의 신도시의 토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파트도 지어지기 전에 분양권 형태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토지도 단독주택용지, 점포겸용용지 이런 거를 청약을 통해서 선점을 해서 토지로 팔거나 아니면 건물을 지어서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실수로 살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 지금 영달님 말씀으로는 이 토지는 오히려 변수가 없기 때문에 리스크도 적고 레버리지도 좀 잘 활용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한번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H의 홈페이지에는 전국에 수많은 신도시와 수많은 주택지구, 택지개발지구가 있거든요. 거기 있는 것들이 거의 매주에 경매 신권 나오더니 항상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단독주택 용지, 즉 집을 질 수 있는 용지를 본 거예요. 땅을 2년, 3년 동안 분양권 상태로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80평이 되는 토지를 분양가 2억 9,600만 원짜리 토지를 제가 그 모집 공고문을 보고 청약을 한 겁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인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인지 다 자기 상황에 맞춰서 청약을 하는 거거든요. LH에서 나오는 토지는 그냥 내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900만 원만 있으면 청약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은 우리가 분양가라고 해서 2억 9,600이라고 하면 이게 만약에 경매가였으면은 뭐 최저가의 10%인데 그게 아니라 청약 증거금이 900만 원이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이 청약 증거금 900만 원만 있으면 입찰을 시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억 9,600으로 분양인데 이거를 얼마에 청약해서 받은 거죠? 자, 900만 원의 청약을 넣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금이 2억 9,600이다 보니까 10%. 그래서 900만 원 청약금을 넣고 2,060만 원을 넣고 계약을 한 겁니다. 나머지는 대출로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중도금 대출을 통해서 대출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잔금 24개월 후에 잔금을 치르고 30개월 후에 4억 3천에 매도한 사례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잔금 치른 다음에 6개월 만에 매도를 한 거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세금이 좀 나오지 않았나요? 택지개발지구 토지는 또 매우 장점인 게 개인으로도 받을 수 있지만 법인으로도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인으로 했을 때는 세금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이니까 그렇습니다. 중과가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법인으로 투자했던 물건인가 보죠? 이제 개인으로 했다가 명의 변경을 해서 잔금을 법인으로 진행한 사례입니다. 개인으로 했다 중간에 명의 변경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좋네요. 이게 택지도 아파트처럼 명의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중간에 엑시트를 해도 되고
네네. 잔금을 치르고 네. 같이 투자를 해도 되고 이런 전략이 아파트 분양권과 똑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이 토지, 택지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낙찰받았던 토지에 대한 공고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언제 매도하셨어요? 지금 두세 달 정도 됐습니다. 아, 두세 달. 네네네. 아, 제가 왜 그거를 여쭤봤냐면 지금 이 시기에도 유효한 투자라고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를 평당 350, 370 이때 분양 받아가지고 지금 매도를 했고 네. 그럼 다른 거 하나는 그거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제가 지금 토지 상태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거기에는 제가 지금 이제 토지 상태로 엑시트를 할지 네. 또는 제가 신축을 통해서 더 부가가치를 올리려고 아. 준비를 중에 있고요. 네네. 거기에는 이제 1층에 코너 땅이다 보니까 아, 1층 코너. 상가를 넣을 수 있는 토지라 네네. 그거는 제가 아직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건 수익이 좀 더 크겠는데 그러면? 예, 그거는 좀 더 수익이 큽니다. 오, 그래요. 오늘 수익 적은 거를 소개한 거네요. 900만 원으로 이거 1억 건설회가, 그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네, 지금 이제 분양권 투자를 택지도 토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부분도 또 되게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중도금 대출이 지금 가능하다는 거, 그죠? 자, 이런 택지도 똑같이 여러분들 중도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아, 네네. 다만 다른 게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모델하우스에서 중도금 무이자 또는 이자 후불제를 통해서 대출을 실행을 해서 무이자 같은 경우는 시행사, 시공사가 이자를 대납하고 이자 후불제 같은 경우는 이자를 시행사나 시공사가 대납을 하다가 잔금 때 수분양자가 한꺼번에 내는 시스템인데 이 택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LH에 계약을 하러 가면 거기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그 옆에 중도금 대출 추천을 해주는 은행 기관들 팜플렛이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또 은행 직원들이 나와서 명함을 줘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 통해서 계약금 납부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되거든요. 중도금 대출 가능하고. 자, 이 부분도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좋은지 안 좋은지는 시세보다 저렴해야 청약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세 확인을 인근에서 지금 시세를 확인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이게 지금 분양하는 세대고 지금 이걸 청약하기 전에 바로 여기 옆에 구도심을 조사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구도심 어떻게 조사하면 되나요? 자, 이게 택지 개발 주구가 딱 지정을 하면 네. 거기에 있는 살고 있던 모든 주민들 네네. 또는 모든 시설들이 다 보상을 해서 이사를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옆에 구도심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기존의 구도심이 시세가 얼마가 가는지 예. 그 옆에 택지개발지구가 최초 분양을 해서 2년 후에 얼마가 시세를 가는지 택지개발지구만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들이 있어요. 아, 네네. 그 부동산들이 당첨이 되면 어느 정도 시세가 갈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줍니다. 아, 그걸 토대서 시세 체크를 한 겁니다. 구도심과 그다음에 이 또 택지 개발 전문 부동산 과거에 분양됐던 게 현재 어느 정도 가격까지 올랐는지를 가늠해보고 지금 분양하는 토지의 미래 가치를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네네. 이 매물 시세 확인 이건 뭔가요? 자, 이게 택지개발지구가 예. 분양을 할 때 전체를 한 번에 다 분양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블럭별로 나눠서 분양을 아, 해요. 블럭별로? 네. 아. 그러면 이 블럭에서 분양을 했을 때 기존에 당첨된 사람들이 얼마가 시세가 가는지 아. 그리고 나와 있는 물건들이 어떤 게 나와 있는지 이런 식으로 다 시세 또 체크를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부동산에서 실질적으로 이거 같은 거는 점포겸용 주택이 나오고 단독주택용지가 나온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시세를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가장 최초에 낙찰됐던 진행됐던 물건들을 분석해 네. 보면 그 다음에 분양됐던 물건들을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총 매출은 매도 4억에 해서 2억 9,600 해서 1억 정도 차익을 본 차이로. 사례로 보시면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정말 토지로 사서 또 토지로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건물이 지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분양권 맞아요. 상태라고 할 수 네, 있겠네요. 그죠? 맞아요. 네. 계약금만으로 잔금 내고 또 6개월 만에 수익을 냈던 사례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사례 하나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천만 원으로 4억 번 사례예요. 딱 보니까 네모 반듯하게 딱 보니까 저게 택지개발지구네 토지구나라고 딱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네요. 그죠? 예. 저렇게 아파트 앞에 예. 이렇게 있는 토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파트 앞에 있는 토지. 네, 아파트 앞에 네. 이렇게 이제 택지개발지구는
모든 용지 자체를 다 분양하는 거예요. 아, 아파트 용지, 공동주택 용지도 다 똑같이 분양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아, 네. 상가 용지도 분양하고. 네, 상가 용지도 분양하고 빌딩 용지도 분양하고 네. 이렇게 다 분양하는 용지들이거든요. 이것도 화성이네요, 그죠? 송산 네. 이제 그린시티라고 네네. 이거는 수자원공사에서 분양을 한 토지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네. 네네. 네. 이런 수자원공사는 물에 관련된 사업을 하잖아요. 수자원공사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바다를 매립한 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자원공사는 매립했구나라고 네네. 가늠할 수가 있겠네요. 쉽게 물과 관련된 사업 토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송산 그린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형식으로 분양이 되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동측만 분양했고 여러분들이 이걸 행크 TV를 보시고 남측, 서측에 분양할 예정이 있으니까 그때 꼭 보시고 여러분들도 택지 상태로 소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송산 그린시티의 동쪽 단독주택 용지를 지금 받으신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1,000만 원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토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분양 가격이 중요하지 않고 그냥 1,000만 원 있으면 한번 넣어봐. 네. 그죠? 그럼 복권이네요, 거의. 복권이죠. 예. 아, 근데 그래요? 이제 이것도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략적으로 우리가 시세 조사를 하고 네네. 전략적으로 청약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나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다 생각합니다. 받았던 매물이 저걸로 지을 수 있는 건가요? 이제 보통 단독주택 용지라고 하면 네. 저런 식으로 집을 아파트 앞에 이렇게 고급 전원주택처럼 지기도 하고 네. 내가 쓰기 편하게 짓거든요. 방금 전에 공고문을 보시면 두 가구를 넣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두 가구를 넣으면 이런 식으로 땅콩 주택 형태로 듀플렉스라고 하거든요. 듀플렉스. 네, 이런 식으로 땅을 만약 토지 상태로 내가 가지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응용도 할 수 있는 팁을 알고 있다면 내가 토지의 가치를 더 비싸게도 팔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두 세대라고 하니까 한 세대는 내가 살고 한 세대는 2층에 임대를 주고 맞다. 그러면 약간 올라갈 때 이렇게 밑에 눈치도 보고 이렇게 불편하고 있는데 이런 네. 듀플렉스로 지면 아예 개별 공간 형태가 나오니까 네네. 요즘에는 이렇게 되게 선호도 합니다. 네. 제가 그래서 지금 이게 얼마에 받았는데 이게 시세가 이렇게 되는 한 거예요? 2억에서 3억 사이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2, 토지 3억에 낙찰 받았는데 네네. 지금 7억대.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매물의 신축 단독 뭐 듀플렉스라고 뭐 이제 이거는 쓸 거, 예. 이제 땅은 7억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반으로 파는 집. 아까 듀플렉스로 보셨잖아요. 네네. 집을 져서 반으로 파는 집이 네. 이 가격에 나온다고 네. 하나를 제가 캡처를 해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듀플렉스 가능한 거를 또 기재해서 네. 이렇게 또 매물로 올려놓은 맞습니다. 걸 볼 수 있습니다. 투자라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또 하지 않는 거가 또 기회가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어진 거를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일반 토지가 아니라 이렇게 정말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그 토지를 바로 지금 택지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택지는 택지 촉진법에 따라서 공급되는 주택용지와 공공시설용지를 말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서울에 주택난이 되게 많잖아요. 집값들은 올라가고 거기에 살 아파트들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신도시를 지정해서 거기 있는 주민들을 다 이사하고 수용을 해서 거기에 도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 도시에 만드는 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집, 그리고 상가, 빌딩, 이런 상업용지, 이런 모든 용지들을 택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토지 투자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런 택지 투자는 이론을 간단히 배운다고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토지는 이거는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되지? 몇 층까지 지어야 되지? 용적률, 건폐율이라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되지? 네네. 되게 어렵거든요. 어렵죠. 네. 근데 택지 투자는 공고문에 팜플렛에 정확하게 모든 것들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지어야 돼? 어떤 땅이야?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왔거든요. 네, 그렇죠. 거기에 계약금부터 중도금, 잔금까지 기간을 주면서 그 땅에 대해서 내가 천천히 볼 수 있거든요. 땅을 아파트 분양 것처럼 구입할 수 있는 게 택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기본적인 이론을 갖추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LH하고 뭐 한국수자원공사 말씀하셨는데 거기 말고도 많네요. LH에서 LH. 택지 분양을 제일 많이 하고요. 네네. 그리고 경기주택공사에서도 이렇게 분양을 하고요. 네네. 수자원공사에서도 이렇게 분양을 하고요. 네. 각 지자체에서도 택지를 분양하거든요. 네. 온비드를 통해서 단독주택용지 이렇게 네, 검색하면 온비드에서. 각종 지자체에서는 온비드를 통해서 똑같이 택지 물건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자, 아까 저희 감귤꽃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택지 투자도 전매 제한이 없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택지 투자도 네. 당연히 요즘에 이제 분양권처럼 전매 제한이 있는데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2년의 제한, 전매 제한이 있고요. 네. 그리고 상업용 토지 같은 경우는 전매 제한이 없이 바로 전매가 가능합니다. 아, 네네. 그거는 이제 그 시기마다 우리가 항상 법률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영원한 게 아니라 현재는 지금 이 조건으로 상업용지는 안 되지만 주택용지 같은 경우는 규제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앞으로 이런 토지가 많아요? 여기 보시면 네. 3기 신도시가 저희를 기회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서울의 과밀화로 인해서 주변에 신도시가 생기잖아요. 네.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고요. 기존에 택지 개발지구 내에 신도시가 생긴다고 하면 바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신도시에 사람들이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서 그쪽으로 입주를 하거든요. 구도심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신도시로 사람이 몰리고 구도심이 조금 빠지면서 신도시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땅 가격도 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도시에 투자를 보시면 매우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여러분들 이렇게 생소하지만 우리가 이 부동산 투자 대상물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공감하고 임대 수요, 매매 수요가 활발한 거는 저는 그래도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시기에도 매매가 되고 이 물건 분석하는 방법, 청약에 대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한번 그래도 배워두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택지라고 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분양권 투자와 같은 로직으로 내가 땅을 쉽게 살 수 있다. 아파트보다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우리가 분석만 한다면 땅을 살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로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느껴졌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이게 그래도 합리적으로 또 접근할 수 있고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영달 쌤님께서 반 이름이 뭐예요? 택지 청약반입니다. 택지 청약반. 택지 청약반을 또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소액으로 또 확실한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은 우리 영달 쌤님의 택지 청약반 들으시면 그 강의만 들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네. 용어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 용어부터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신도시는 어떻게 분양을 하고 있고 어떤 땅들이 있는지까지 자세히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나 그걸로 가능한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오랜 노하우를 내가 그 강의 하나로 체득해서 투자 수익을 올리고 싶은 분은 그렇게 좀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출연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는데요. 끝나가니까 좀 더 길게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 행크TV 구독자분들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행크TV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처음 나왔는데요. 많이 떨리고 제가 잘 못한 부분도 있었을 텐데 이해 잘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꼭 좋은 투자자가 돼서 행크에서 꼭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